좀 조용히 하세요. 신동욱 의원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 서로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했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니 이건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러분이 나한테 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위원장에게 한 거고 박선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서영 위원장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 끝내고 자꾸 중간에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아니 신동욱 의원 좀 조용히 좀 해요. 자 다음 누가 발언합니까? 성석준 의원. 예, 성석준 의원. 아 좀 조용. 했잖아요 저기서 지금. 신동욱. 서영교 왜? 내 얘기를 했잖아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신동욱 의원이 자꾸 끼어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자,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발언을 하고자 한다면 순서대로 갑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요.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과 성석준 의원이 발언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선원 의원과 이주희 의원이 발언권을 받았어요. 박선원 의원은 발언권을 받아서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성석준 의원 발언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주희 의원, 박선원 의원 발언하기로 아까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선 2명, 이쪽에서 3명이었는데 지금 2명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발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다음은 성석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고요. 아까 들었다니까요. 아니 아까 들었어. 내가 2명 이름 불렀잖아요. 맨 처음에.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다고 해서 나경원, 성석준 의원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주희, 박선원 의원 손을 들었어 해서 2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을 하면서 이쪽에 있으니까 박선원 의원 먼저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됐죠? 곽규택 의원 질의하신 거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성석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지금 국정조사의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를 해서 소위 지금 현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정으로 몰았다.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보고 진상규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재명 제지우기 특위를 소위 현행법이 정하는 그 규정을 정면을 이거를 위배하면서 의원의법적 지금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증인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분들만 또 이렇게 모셔서 듣고 있어요. 제가 어제는 참석 못했지만 어제 보니까 증인 중에 철회 명단이 있더라고요. 송경호, 박상용, 정일권. 얼마나 똑똑하게 잘 얘기합니까? 국민들이 시원하게 진상규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발언하는 분들, 이분들 우리 위원장님 본인들이 철회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정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증인이고 증거고 모든 현장 점검이고 조작을 위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진상 국정조사를 진상 왜곡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즉각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즉각 이 국정조사 특위를 중단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 증인석을 다녀왔는데 저 증인석에는 맨 앞자리에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저 그리고 저 맨 뒤에 자 잠깐 일어나서 좀 보실까요? 이문기 증인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시고. 김용진 증인님, 하동수 증인님, 예, 이분들이 어쩌면은 저하고 국토부에 같이 근무했던 가장 가깝고 가장 유능한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분들은 오로지 그야말로 전문 지식과
또 이런 업무의 성실성을 갖고 가장 존경받으면서 우리 주택 정책이라든가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이분들을 어떻게 괴롭혔길래 이분들이 왜 법정에 서고 이분들이 이렇게 피고인으로 의사진행 피의자로 발언하세요. 또 이렇게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옵니까? 저는 바로 우리 이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재명 제지우기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을 이렇게 법정대로 내세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증인석에 앉게 하는 이거에 진상규명을 해서 저분들의 죄를 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바로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했던 공직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석준 의원. 예, 성석준 의원 말씀처럼 윤성원 이런 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지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과 감사원 등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날이 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에게 해주시고 국민의힘에서 두 분이 아니 의사진행 발언 끝나셨어요? 그거는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러니까 간사 간에 논의하시고 자, 이주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원님 뭐 하실까요? 괜찮아요? 네. 송석준 자, 의원님 성석준 그만하십시오. 의원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주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이주희 오늘 자꾸 의원입니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주희 의원 의사진행하세요. 예. 참. 이제 그만 끼어드세요. 다. 학교 퇴근 그래서 내가 아까 박성원 의원 마십시오. 중단한다고 계속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발언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중단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저희 의사진행 원활히 좀 하시게 합시다. 예, 이주희 의원님.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할 의사진행 발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지난 16일 목요일 국정조사 회의 때 있었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당일 신동욱 의원은 국회법 145조 1항에 따른 위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과 거친 말들로 회의 진행을 수차례 방해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오늘도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고 고성하면서 방해하고 계십니다. 결국 당시 위원장이 같은 조 2항에 따라서 퇴장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으나 신동욱 의원은 위원장의 이 명령에도 불응한 채 동료 위원의 질의를 가로막았고 저의 경우 급기야 질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습니다.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을 향한 모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금도 하셨죠? 오늘도 위원장에 대해서 서영교 왜? 라며 반말과 모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 이는 회의장에서 허용된 의견 표명의 정도를 넘어서서 국회법 제145조 회의 질서 유지 의무, 제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의무, 제147조 발언 방해 금지 의무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회의 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회의 방해가 상습화된 상황이지만 특히 신동욱 의원의 행위는 법이 허용한 수인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국민이 맡긴 공적 책무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와 같은 국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다면 국정조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훼손됩니다. 이에 저는 신동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과 그리고 남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다시는 이 공간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뭐죠? 네, 동행명령장. 아니, 저희가 의사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거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쪽에서 했고 아까 마찬가지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양쪽이 다 하신 거예요. 아, 정말 의사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징계안을 요청한다는 요청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이야기 수도 없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용히 하지 않으니까 신동욱 하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제발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세요. 차규근 의원, 예,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네, 비교섭 단체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위원 자격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조작 수사 기소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 준비를 하면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언론인 탄압 사건 보면서 놀랐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출발은 윤석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등의 봐주기 수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받겠느냐라고 수차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의원 자격이 없는 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진실을 덮는 사람이 위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좀 그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께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서 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석준 의원님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직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많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나왔어요.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감사받고 수사받으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토부 후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하고 국토부 차관 출신이신 송석준 의원님께서 아까 하신 그 말씀 저 놀랐습니다. 국토부 후배들에게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제안하실 내용이 있죠. 자, 신동욱 의원, 아니 잠깐요. 지금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내용을 섞어서 이때 토론이 가능하니까 그때 토론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이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도록 하세요. 예, 제안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증인들이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인데 오늘 불출석을 했어요. 특히 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NSC가 열리고 그 이후에 이 월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번복되면서 공무원 피격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핵심 증인입니다. 이 사람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드려서 불출석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좀 요청드리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타이거파의 핵심 거두 아니에요? 뭐 김숙동 감사원 전 국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우영 그러니까 이게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브로커입니다. 핵심 증인이에요. 그 이후에 이 수사를 당시에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했는데 수사 무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우영이 나와서 관련된 증언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윤석열,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대통령이 명예훼손 당했다고 이렇게 고소했는데 거기에 조작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핵심 증인 조우영, 또 다른 뭐 불출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 증인 김태효, 유병호, 김숙동, 그다음에 조우영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시죠. 그럼 하시는 동안 토론하시는 동안 출석 사유서가 나가면 되잖아. 발언으로 안 되고 팔아야 된다는 지금 제안하신 자료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나눠드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토론할 시간을 잠시 드리고,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출력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테니까 그리고 나면 그 과정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입니까? 후에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해 주셔서 동행명령장 발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위원장이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유병호, 김숙동, 조우영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 발부를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께서 오늘 불출석한 유병호, 김숙동, 조우영 그리고 김태효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하셨고, 서면으로는 유병호, 김숙동, 조우영 증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성준 의원 외에 7분 의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불출석한 유병호, 김숙동, 조우영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한 건은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유병호, 김숙동, 조우영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도록 할 텐데요. 김태효 증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자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사유서를 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자신이 어느 시간이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쪽에 알려주고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령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박성준 의원님.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 2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전용기 위원님. 그리고요. 토론하시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 하시고 그 뒤에 의견 있을 때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신동욱 위원, 예, 토론하세요. 마이크,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주 의원님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제가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요, 의사 진행, 증인 채택, 그리고 수시로 불필요한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해성 발언 끼어들기, 이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통입니다. 이 전쟁통에 저에게만 품격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저는 수없이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 국회가 국민들에게 할 일을 다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은 야당대로 의사진행 방해라도 해가면서 정상적으로 이 위원회가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물색 없이 막 끼어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이 터무니없을 때 제가 끼어듭니다. 말도 좀 거칠어졌습니다. 목소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주 의원님이 지난번에 발언할 때 제가 처음으로 끼어들었어요. 저는 동료 의원들 발언에 수시로 저를 인신공격을 하지만 반말은 박선원 의원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반말 대마왕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느닷없이 신동욱 그래서 왜 서영교 그랬습니다. 왜 근데 앞에 서영교 위원장이 저한테 신동욱 그런 건 지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제가 비난받을지언정 지난번 이주희 의원님의 발언은 국회 면책특권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장동 일당을 조용하세요. 저도 발언합니다. 어떻게 대장동 일당을 나치에게 학살당한 유대인에 비유하면서 우리 검찰을 나치 학살자에 비유하면서 악의 평범성 얘기를 본인도 끼어들잖아요. 악의 평범성을 대한민국 검찰에 갖다 댑니까? 이런 얘기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 어떻게 대장동 일당이 유대인이고 대한민국 검찰이 나치 학살자입니까? 그 비유를 들면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검찰을 비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얘기는 아무리 이주 의원의 발언이라도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주 의원님 그 발언 잘못하신 거예요. 다 들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으셨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발언으로 모욕을 당할 국민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 일부 검찰, 잘못한 검찰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악의 평범성을 들어서 대장동 일당이 어떻게 나치에 학살당한 유대인입니까? 그래서 제가 끼어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빌런이 되더라도 끼어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토론을 하셨고 이 국정조사위원회가 진행되기 어려울 만큼 중간에 소리를 지른 분이 신동욱 의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동욱 의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부르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앞에서 발언하시는 걸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발언하실 때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선원 의원 발언하실 때도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박선원 의원 중간에 끊고라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소리를 질러서 안 되니까 제가 신동욱 하고 발언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유병호, 김숙동, 그리고 조우영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되고 5월에 윤석열 취임하면서 곳곳에 하명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명 수사 이루어지는 곳에 감사원의 핵심은 유병호와 김숙동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불출석한답니다.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명령장 관련해서 여러분이 토론을 하시는 거니까 그에 맞춰 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또 이주희 의원님과 전용기 의원님, 그러면 이주희 의원님이 바로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용기 의원 하시고 하시죠. 예, 토론에 맞춰서 한다는 의미로 전용기 의원 먼저 하십시오. 네, 먼저 유병호, 김숙동, 조우영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되고요. 모시고 와서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지금 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군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에 들어오실 때마다 끼어들고 소리 지르고 완전 난장판을 치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계신 건 국민의힘 의원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전에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께서 뭐 송경호, 박사원 검사 왜 또 이번에 증인해서 철회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넣으면 넣었다고 뭐라 하고 빼면 뺐다고 비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박사원 검사 증인 선서도 못하는 검사를 불러가지고 왜 또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육성 노치가 나와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검사, 우리가 국정조사장에서 그 거짓말 들어줄 시간은 없으니까 뺀 겁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서 그 검사들을 이용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국정조사장에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김동완 의원님, 이건태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얘기하면서 나가라 말씀 주시는데, 특별위원회 이름이, 우리 국정조사 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줄 서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이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못했습니까? 검사들의 조작 기소에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민주당에 그리고 정적 제거하는 거를 잘한다 쌍수 들고 박수 맞췄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정부의 조작 기소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팔수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국정원, 감사원 많이 와야겠는데, 국정원, 감사원에 전부 다 검사 넣어가지고 검사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고발하게 만들고, 그 검사 동지들이 기소하게 만들어갖고 누구 죄 없는 사람들 감옥 보내고, 그런 걸 하나라도 막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잘한다고 쌍수 들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야 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이재명만 감옥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의정활동 한 사람들은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흑역사에 동조자들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반성부터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예, 지금 동행명령장 발부된 그 김숙동 증인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지금 좀 중한 병으로 투병 중인 검사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도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감사원 운영 쇄신 TF,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새로 생긴 뒤집기 TF인 거죠. 불법적인 표적 조사 및 불법적인 고발,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인해서 2025년 10월 이후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갑작스런 외부 파견 발령으로 그러한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그래서 2010년부터 앓고 있는 난치성 희귀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전신의 통증까지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단서를 첨부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상황에. 근데 이렇게 냈는데 이걸 동행명령을 또 해야 됩니까? 좀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금 관찰을 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유병호 증인, 이때까지 수도 없이 국정감사 청문회 뭐 각종
국회의원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유병호 증인이 사실 나와가지고 할 이야기도 제가 대신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또 출석하라 그러니까 장장 18페이지에 달하는 본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서면을 또 냈어요. 이런 경우까지 또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 이건 정말 위원장님께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13조 제척과 회피에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로 본인이 스스로 제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박선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에 국정원의 고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당시 국정원의 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지금 국정조사하는 건데 당시 국정조사 대상인 기관의 고위직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원래 박지원 의원님이 이 특위의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본인이 재판까지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예. 다음 이주희 의원님. 잠시만요. 중단 수가 의원 아니 신동욱 의원 그 협박하는 겁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실컷 이야기하셨으니까 또 저기도 충분히 이야기하게 합시다. 그만하세요. 자, 적당히 좀 적당히 혼자 국정조사 합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의사진행 발언 순서에 들어갔으니까 하셔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자, 토론하세요. 예, 위원장님 저 진행해도 됩니까? 네. 발언해도 됩니까? 이 동행명령장 토론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하세요. 예. 우선 아까 신동욱 의원께서 불법적이어서 소리 질렀다,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봐도 스스로 그 당시 사실관계 본인이 의사진행 방해 행위한 거 인정하신 거고 자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고의가 있었다는 것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또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 의사진행 방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앞으로도 위법행위 계속하겠다는 고의성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징계 구속 요건 더 확실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원님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만 가중된다는 건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서두에 저는 참으로 이 부분이 훨씬 더 참담한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시면서 위로드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위로한다면서 그 뒤에 무수한 그 말들은 뭡니까? 정말 구차하고요. 그만하세요. 정말 구차하시고요. 진정한 위로와 유감이라 볼 수도 없고요. 오히려 저를 기만하시는 겁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공식적으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말들 다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일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의원님께 신뢰가 될까 봐 긴 말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더 긴 말은 드리지 않겠으나 동료 의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 회장 안에서 천명하는 그런 방식이야말로 우리 국회법이 반대하고 국회법이 중단하고 금지하게 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에 와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그 징계 사유에 이 부분을 집어넣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서 이 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태 위원. 네. 이건태 위원 토론하세요. 예, 이건태 위원까지 부천시병 토론하고 이건태 의사진행 의원입니다. 들어갑니다. 제가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유병호 조용히. 감사위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요지를 유병호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상기 본인은 통계 조작 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고 사무총장이 직은 현장 감사관 또는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과장이나 감사단장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해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 겸 감사원의 대표자도 아니고 당해 사건의 감사위원회에서도 제척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이 귀특위에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달리 도움을 드릴 길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정조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를 국조에서 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국조에 도움이 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한 자세입니까? 이 불출석 사유서에 의해서 동행명령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발해서 꼭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호가 누굽니까? 감사원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상실하게 해서 오늘날 감사원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 결정적 문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잃게 함으로써 감사원의 개혁을 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만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회를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불출석하면 고발해서 꼭 처벌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 주고받아 주셨고 이제 질의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오늘 비공개 참고인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비공개 참고인들께서 새벽에까지 조사를 받았던 사례가 수두룩하게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욕설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임신했던 분이 며칠 동안 조사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같은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렇게 여러 가지 하명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렇게 되진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면서 의사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야죠.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 쉬었어. 표결 결과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 합쳐 7분입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9일 기관보고 때 윤석열 검찰과 감사원이 이 호도된 언론이라는 카톡 내용을 호도된 개선이라고 메시지 중간 내용을 쏙 빼고 메시지 조작한 사실을 체크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카톡 조작 증거가 한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윤성현 참고인. 예, 의원님. 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카톡을 편집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을 하셨죠? 기사에 예, 예.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윤성환 참고인이 김영한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인데요. 여기 보면 최고가 실거래 신고 취소되면 보정해야 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지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지시가 슬라이드처럼 단계를 거쳐서 부동산원 지사부장들 단톡방에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주택통계부장은 말미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된다.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윤 검사는 조사 당시에는 이 말을 쏙 빼고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조사를 하거든요. 당연히 사무관 입장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이 말이 빠진 메시지의 맥락에 따라서 윤성현 차관의 지시로 변동률 산정에 영향 끼쳤다 취지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자, 참고인 2번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까? 2번은 국토부 토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이런 지시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즉 애초부터 이 2번 지시 주택가 소관도 아니고 부장 또한 2번 지시 고려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 말을 빼버리니까 마치 우리 윤 참고인이 상대방이 할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지시하지 않은 걸 지시했다는 식으로 증거 바꿔서 이걸로 관련자 허위 진술 받아낸 거, 이게 진술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저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국토부 좌명한 사무관과 부동산은 이종민 주택통계부장 나눈 대화거든요. 자, 변동률이 정확한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지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또 이상윤 검사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답장 빼고 사무관을 조사합니다. 당시에 본인이 이 좌명한 사무관의 지적사항 수긍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답했던 이 메시지 보지 못하고 사무관은 역시 남은 메시지 맥락에 따라 변동률을 낮출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빠진 두 문장 하필이면 우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증거로 재형성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은 마치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사무관이 부동산을 압박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잠시 멈춰주시고요. 이상윤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예, 이상윤입니다. 네, 증인. 이 문장들 빼고 조사한 것 오늘도 좀 기억이 안 나실까요? 지난번에도 기억 안 난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이 앞에 거 관련해서 네.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돼서 우선은 예 알고 아니오로 있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이따가 말씀 시간 죄송한데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 보여주시고 하면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 수 있어서. 자, 그거 앞에 카톡 이따가 보여드리고 말씀 기회 드릴게요.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 변호인이 증거 짜깁기 조작 수사 지적을 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수사할 때 질문과 관련된 부분 발췌에 제시한 것 원본 전체 카톡은 재판 증거로 다 신청해놨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사실 이 내용만 봐도 검찰도 짜깁기 증거로 수사한 거 인정한 꼴로 저희는 보이는데요. 자, 우선 증인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수사한 것은 맞으세요? 의원님 그 보여주신 카톡 중에 네. 안 보여줬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네. 저보다 앞선 조사에서 이미 그 좌모 사무관에게 이미 전부 제시가 되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증인도 그리고 요거 빠진 부분을 제시하고 조사하셨다는 것이죠? 앞선 조사라는 것은 감사원의 조사입니까? 예, 감사원 어떤- 문답 아, 조사에서 네, 좋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제시가 되고 네. 간임까지 한 상태로 조사가 됐고 네, 그 제가 조사 조사할 내용을 때는- 바탕으로 해서 하셨다는 거죠? 제가 조사할 때는 이제 네. 저희 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자, 피의 사실 이것은 관련된 검찰의 부분으로 문제였는지 제시해서 감사원의 문제였는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증인은 어쨌거나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일부분만 제시하고 그것이 말씀대로 검찰도 그렇게 제시를 했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제시 안 해서 참고인들 기억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그게 진술이 조작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 명백한 객관의무 위반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전제가 아예 달라서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증인 그 전체 카톡 포렌식 결과 처음부터 증거로 다 제출하 지금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사에서. 예. 처음부터 증거로 다 제출한 거 맞나요? 그 당시 확인했던 증거는 다 기소할 때 수사팀에서 제출하셨습니까? 정리해서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분명 다 제출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윤성원 참고인 이거 전체 카톡 증거로 다 신청됐다는 주장 타당한가요? 맞나요?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만든 별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만든 본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원 별건 어디인가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때는 원본을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줄이에요, 한 줄. 네. 2번은 고려하셔도 됩니다. 핵심 메시지 한 줄인데 그 한 줄을 빼고 발췌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지금 다 빼고 수사를 했다는 거, 조사했다는 거, 그거의 문제를 좀 지적한 거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이게 만약 이 진상, 이거 정말 국정수사 이후에도 이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감사원, 검찰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뺐는지 이게 바로 이 국정조사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잠시 멈춰주시고요. 손종국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들어가십시오. 예, 지난번에 그 감사원 강압 불법 조사 저희가 확인했고 일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강압 조사 조작 감사 이거 밝혀졌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헌급 기관을 멋으로 안 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당신만 다른 데다 파는데 그럼 당신이 주범이야? 너 빼고 다 포렌식 받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된다. 저기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하게 보고 와. 이게 지금 타이거파도 있고 두목도 있네요. 감사원이 깡패 집단입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의 또 다른 강압조사 검사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이 이렇게 감사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런 사실이 없고요. 저 내용대로라면 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증인은 한 사실이 없는 예, 저는 저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한 사실이 없고 네.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런 압박과 모욕조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감사 실무자로 뭐 조사랑 감사를 했는데 제가 일부분만 제가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46년도에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언론이 멕시코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준비 상태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학자들은 언론과 부패한 권력의 합작이 최초로 시도된 그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포크 전쟁에 유발된 언론의 부도덕함이 나타난 사건이죠.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말이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단일 사업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사건입니다. 최대 토건 비리 사건이죠. 이거는 뭐 이제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 임박해가지고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본질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주범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언론의 오만함, 그 부패함, 그리고 거기 기생하는 권력, 야합하는 권력들이 만들어낸 국민의 기만술의 최대의 아주 화려한 기만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오보가 아니고요. 이 국가적인 건강을 흔드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획, 생산, 유통, 정치적 소비까지. 이게 소위 언론 공자의 컨베이어 벨트를 그대로 표준적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백신 검사님, 증인이시죠? 당시에 그 특별수사팀 팀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렇게 나온 사건은 표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예. 해당 사건은 그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가 당시 그 유착관계에 있던 전 성남시장의 어떤 선거를 돕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예. 조작, 이겠죠. 그 과정에서 검품살포까지 한 범행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언론을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언론들은요 팩트 체크보다 목적이 우선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은 사실 기반입니다. 그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김만배하고 신한림 녹취는 2021년 9월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저희들은 9월 15일경으로 그렇죠. 확인했던 걸로 기억. 근데 이게 이 뉴스타파인가요? 이걸 6개월 정도 묵혀놨다가 대선 불과 3일 앞두고 된 겁니다. 그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카더라, 뭐로 정황이 된다 등등의 구금문법에 애매모호성이 있어요. 대선 3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모호성을 가지고 전원적 형태로 보도를 해서 대선을 흔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정적 한방 선거 막판에 표시만 드는 게 아닙니까? 뭐 정치의 영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김만배 씨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앙님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대선 국면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중대한 선거 범죄로 봐야 되겠죠. 뭐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시효가 지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선거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게 뉴스타파 기사 송고되고 불과 45분 만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짜 뉴스를 이걸 인용하면서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라고 SNS에 올렸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혹시 우리 검사님 수사하면서 에코체인버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피커가 필요한 겁니다. 가짜 뉴스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정치 소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정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예전에 2002년 16대 총선 던졌던 김대엽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기 기만 사건, 문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그게 철두철미하게 제3, 제4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녹취에 의존해서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막판 표심 흔들려고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공작을 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수사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김만배 씨의 건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 맞죠. 수사가 된 것입니다. 그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실제적 악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 악이가 판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악의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법리적으로도. 객관성이 있느냐, 확실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증명이 돼야만 실제적 악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 악의가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왜? 시기성으로. 대선 3일 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적 여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실제적 악의죠. 이것이 상대방 후보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질의 가짜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 내용 자체에 명확성과 사실성,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악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맞죠? 저희들이 뭐 악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기해서 그 악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소를 하고 악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불기소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에서 생산해서 유통해서 정치 소비까지 그대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가사뉴스 횡포입니다. 진실이라는 사람이 신발끈을 맬 때 가짜라는 사람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이 부패되면은요 국민들 바보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 매행점을 활용을 해서 부패한 권력이 여기에 야합을 해서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네, 강백신 증인 그때 통신조회를 수천 건 했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통신 사실 자료를 확인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내가 통신조회 당한 당사자예요. 예? 그 사건으로 통신조회가 수천 건이 있었는데 나를 통신조회했더라고요. 서영교를. 여러분이 했던 그 수천 건의 통신조회, 그리고 박영수는 조우영의 변호사 맞죠? 대장동 2011년 무렵으로 생겼는데 그때 변호사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사 맞고 윤석열은 그걸 수사한 중수 이과장 맞죠? 그때 중수 이과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성한 증인 미안하지만 좀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가지고요. 그 해경에서 인수위 처음 왔다고 하는 안성식 잘 알고 있죠? 성함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해경 출신 알고 있죠, 얼굴도. 해경 예. 직책이 뭐가 인수위에 왔던 사람. 자,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입니다. 올려주시고요. 5월 24일, 5월 26일 NSC 실무조정회의 NSC 상임위원회 연속했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정권 그렇습니다.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안보 사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지시 없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발굴한 주제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니 청와대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아니요. 네, 이거는 그 본인이 정부- 발굴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윤석열의 선거 공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윤석열 하명 사건이니까 그 바쁜 안보실 초기에 연속해서 실무조정회의 상임위원회 열은 거죠? 이거는 예, 그다음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국민적 관심이 그다음 굉장히 보세요. 높았었고 아니 사건 유가족들이 한참 지났는데 예, 이것을 가장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올려서 재검토를 정권 요구한 죽이기 시작한 사안이었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자, 한번 보세요.
중대한 좀 사건. 보라고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니까 중대한 사건이라고 금방 그랬죠. 자 보세요. 2020년 9월 29일에서 수사정보국장 해경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왜 월북으로 판단한지 구명조끼 북측에서 실종자인 적 사항 알고 월북의사 표명했고 연평도 해역 알고 있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종합해서 판단한 거예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6월 10일자 한번 보세요. 6월 10일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안보실 협의 결과 중대한 사건입니다. 추가 조사했어요? 추가 조사했냐고요? 추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안보실 추가 정보도 조사하는 없어요. 건, 예, 그러니까 안보실은 안보실이 추가 정보도 없고 추가 예. 사실도 없고 조사도 안 했어. 그래 놓고 나서 김태효가 불러가지고 입장을 바꿔라.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새롭게 조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입장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간 공동 발표문을 김태효가 찍찍 긋고 수정해서 국방부가 반발하니까 해경이 6월 16일 날 발표합니다. 증인이 중시하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조사 한 번 없이 윤석열은 명령 없이 못하는 거죠. 안보실장 바로 위가 윤석열인데 들어가세요. 자, 김기현 증인.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에 검사 엄청 많이 파견됐죠? 글쎄 엄청 많이 본인이 요청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국정 아니 본인이 요청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문을 말해요. 하셔도 답변을 못하게 하고 아니, 빨리 말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검사가 많았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그랬습니다만 그 기준이 알았어요. 본인 기준에는 별로 많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가 검사 대장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파견을 요청했어요. 대통령실에서 파견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박선원 의원께서 국정원에서 여러 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국정원의 그 상황은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아니 국정원은 답변하세요. 우리 상황하고 2020년에 다르니까 법을 우리 정부 상황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김기현 국정원장이 150명 교육 2차 3차 보내고 1급 한 번에 다 찍어서 직무정지 시키고 2급짜리 1급 직무대리 시키고 3급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 2급 직무대리 시켜서 국가정보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검찰 정권 저렇게 많이 받아들였는데 체육검사는 누가 받은 거예요? 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체육검사를 누가 받았냐고요? 배가 있습니다. 머페 이야기하지 말고 그 변명하지 말고 신문에 수십 번 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육검사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습니다. 감찰실장 있는데 감찰실장 제끼고 감사 기획관으로 받아들인 거는 본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감찰실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었는데 저희가 감찰실장을 임명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감찰실장은 제끼고 그 사직을 사람한테 안 하고 정정당당한 있어서 직무면은 왜 그 자리에 있는 감찰실장한테 못 시킵니까? 이것도 대통령 하명 사항이죠. 박선원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감찰은 원장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지. 원장의 직속기관인데 전 정권 사람 있으니까 제끼고 체육을 감사 기획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임명해서 그것을 받는 이야기.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실을 꼭 그래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작 SI를 볼 수 있는 인가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SI 인가증 누가 주죠? SI 인가증에 대해서 아니 말씀하시는데 누가 주냐고요? SI 인가증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면 SI 임무를 취급하는 보직에 임명된 자에 한해서 아니 특별히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SI 본인 이야기는 감찰실장이니까 SI 인가증이 없어서 아무거나 들여다봐도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SI 인가라는 것은